인생의 마지막 계절, 황혼. 아름답고 고요할 것만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고독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78세 김영호 씨의 집입니다. 4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3남매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영호 씨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하루는 온통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 식사 밥상,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은 이제 희미한 사진첩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손주들은 학원 때문에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함께가 사라진 일상입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웃던 순간, 함께 먹던 밥. 모든 것이 혼자가 된 지금,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요하고 쓸쓸합니다. 특히 아플 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활력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텅 빈 공간과 끝없는 기다림뿐입니다. 이곳은 75세 이정자 씨의 집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해로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정자 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자 씨에게 외로움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청객과 같았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했고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의 즐거움은 이제 혼잣말이 되었습니다. 함께여야만 가득 차던 마음의 공간이 텅 비어버린 시간. 누군가에게는 당연했던 사랑과 온기가 그녀에게는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김영호 씨도 이정자 씨도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을 잃은 채 외로움의 터널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들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우연한 만남, 운명처럼. 고독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고독의 터널 속을 걷던 두 사람.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기적을 선물합니다. 그 기적은 거창하지 않고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김영호 씨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벤치에 앉아 무릎을 부여잡고 힘들어하는 한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이정자 씨였습니다. 영호 씨는 망설이다가 다가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였지만 정자 씨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호 씨는 무릎이 좋지 않은 정자 씨를 부축해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자 씨는 작은 손수건에 쌓인 캔디를 건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영호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정자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 역시 자신을 도와준 그 남자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서로의 말없는 걸음에서 같은 외로움을 느꼈고 그 침묵 속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영호 씨가 먼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지나간 세월의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자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영호 씨는 홀로 자식을 키워낸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서로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정자 씨에게 잊고 살았던 누군가를 위한 행동을 되찾았습니다. 정자 씨가 좋아하는 빵을 사오고 혹여 넘어질까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정자 씨는 영호 씨에게 잃었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영호 씨가 건네는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의 웃음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단순히 친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설렘과 따뜻함이 두 사람의 삶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인생의 해질녘에 마주 선 가장 외로운 순간에 서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감정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자식들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 다시 찾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을 무렵, 그 작은 기쁨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알렸을 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닌 걱정과 반대였습니다. 먼저 영호 씨가 아들들에게 이정자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사랑입니까? 저희가 모자라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라는 말은 영호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은 영호 씨의 외로움보다 혹시 모를 재산 문제나 주변의 시선을 더 걱정했습니다. 아들들의 반대는 영호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홀로 서본 적 없던 그에게 자식들의 반대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말은 영호 씨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기보다 황혼의 사랑을 철없는 객기로 치부했습니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고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의 편견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새로운 사랑을 환영하기는커녕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엄마,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재산은 있으세요? 혹시 엄마 돈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은 정자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왔던 엄마의 삶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딸들은 현실적인 문제만을 앞세웠습니다. 정자 씨는 딸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간절히 설명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남은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세상의 시선과 평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과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전화하면 냉담한 목소리가 돌아왔고 만남을 피하려는 자녀들 때문에 몇 번이나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을 직접 찾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도 사랑을 하잖니. 내 나이에도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행복해야 너희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니라며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자 씨는 딸들에게 엄마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줄 동반자가 필요하다며 더는 외로움 속에 살고 싶지 않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가장 큰 반대였던 자식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방문에도 행복해 보이던 두 분의 모습,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재산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들의 반대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서로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외로운 황혼길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함께 걷는 새로운 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든 반대와 편견의 벽을 넘어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재산을 위한 것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것도 아닌 오직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다는 순수한 염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와 정자 씨는 따로 살던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랑과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함께 차린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이 작은 일상이 그들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홀로 지낼 때는 라면으로 대충 때우던 끼니가 이제는 서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함께 만들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영호 씨의 혈압을 챙겨주고 영호 씨는 정자 씨가 좋아하는 산책길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은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특히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은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무릎이 아플 때는 정자 씨가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정자 씨가 감기에 걸리면 영호 씨가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아프고 외로웠던 순간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서로에게 유일한 간병인이자 친구 그리고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삶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공원에 나가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젊은이들처럼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잊고 살았던 여행도 함께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바다에 가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소박한 식당에서 국밥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밝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도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이제는 먼저 전화해서 아빠, 엄마,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영호 씨와 정자 씨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와 정자 씨의 이야기는 외로운 황혼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도 따뜻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봄이자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진정한 사랑의 완성. 서로에게 삶의 이유가 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여정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뜨거운 열정이나 설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질녘에 찾아온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입니다. 김영호 씨와 이정자 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고 외로움에 갇혀있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젊음의 전 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축복이며 외로운 시니어에게는 삶의 가장 큰 활력이자 희망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맞는 햇살, 함께 끓여 마시는 차 한 잔, 서로의 깊어진 주름을 바라보며 짓는 미소로 가득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뜨거운 불꽃이었다면 황혼의 사랑은 은은하고 따스한 모닥불과 같습니다. 주변을 밝히고 추위에 온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외로움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갇히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혹은 가까운 공원이든 좋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누군가를 만나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어쩌면 그곳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해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건강드림 시니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